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8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세한 세부적인 경기력이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존에 올렸던 초안픽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일단은 브라이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그컵에서 1.5군 정도로 나왔었고 한 3명 정도가 이제 막판에 주전 선수들이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좀 그 들어왔던 3명의 폼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2승 3패로 맨유가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치러진 이번 시즌 EPL을 봤었을 때 경기력은 브라이튼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무패로 일단 갔었는데 무패로 생각을 했다가 최종픽에서 결론적으로 맨유의 단통으로 간 이유가 일단 뭐 정배를 맨유가 받은 부분도 있고 맨유가 리그컵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일단은 완비사카 선수가 복귀를 했고 또 반더베이크는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교체로 출전을 했었던 그린우드가 득점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레시포드나 기존 자원들에 있어서는 일단 완비사카의 복귀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또한 그린우드 선수도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지만 이번 경기에선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스트로 맨유가 나온다면 브라이튼이 지금 공간을 많이 내주는 수비적인 불안한 그 부분을 봐서 좀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고요. 또 맨유가 상대하는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극단적으로 내리는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이 아니라 브라이튼은 라인을 그렇게 내리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라이튼의 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난 경기를 통해서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맨유가 또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저는 맨유의 팬은 맨유가 개막하고 나서 2연패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스쿼드를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브라이튼의 뭐 램프티 선수는 굉장히 좋지만 에런 무이 선수가 빠진 공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픽을 간다면 무패로 동일하게 가겠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폴더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경기에서 폴더를 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경기 브라이튼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수는 일단은 라자로 선수와 엠볼로 선수가 부상이고요.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우자 선수가 부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일단은 뭐 2번 경기와 5번 경기가 둘 중 한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번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일단 뭐 투표율적으로도 좀 비슷한 부분 그리고 배당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둘 중 한 경기는 정배를 가져가고 한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도르트문트를 이변으로 가져가고 이번 경기를 단통으로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팀 압박이나 이런 역습이나 굉장히 좀 좋은 팀이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롱패스, 롱킥으로 인한 그런 포스트 플레이를 전방에서 해주면서 좀 약간 타겟팅 공격을 하는 팀인데 그 타겟팅 역할을 했었던 주요 선수였었던 안데르손 선수가 켈른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은 분명히 우니온 베를린에 있어서 공격이 묻어졌다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라드바흐가 지난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 대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플레 선수와 티랑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글라드바흐에게 있어서는 그 두 명의 선수가 2선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엠볼로 선수가 없는 그 전방에서의 무게감은 조금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우니온이라는 점에서는 공격적으로 무뎌졌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글라드바흐의 단통 승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일단 뭐 두 팀 다 뭐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하베리츠 선수가 이적을 했고 폴란트 선수도 벤피카로 이적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선수 이탈은 있겠지만 레버쿠젠의 팀 성향이 원래 유망주를 키워서 좀 그 이적을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이적료로 인해서 구단을 운영해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또 유망주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디아비나 알라리오 선수가 남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으로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하베르츠와 폴란트 선수가 빠진 부분은 전방에서의 무게감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라이프치히는 뭐 황희찬이 있긴 한데 일단은 또 아마도 선발보다는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팀의 스타일을 본다면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빠른 역습을 가지고 있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압박도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두 팀 다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때나 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히나 레버쿠젠은 공격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공격적으로는 좀 상위권 팀에 가까운 그런 전력인데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팀 순위에 안 맞았던 그런 수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팀이었었고 그런 모습들은 레버쿠젠의 보츠 감독의 이런 화끈한 공격 축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레버쿠젠은 남자의 팀이기 때문에 사실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가면 투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은 경기인데 제가 이렇게 투픽으로 갔었을 때 뜬금없는 이제 무승부가 좀 승패로 나눠서 갔었을 때 무승부가 뜨는 경향도 좀 있어서 도르트문트 경기를 사실 지우기에는 조금 폴더가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경기 3번 경기를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번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고요. 투픽을 말씀을 드린다면 레버쿠젠의 승패인데 단통이라면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의 경기력은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상대가 볼프스부르크라는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승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일단 뭐 상대 전적에서 마인츠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배당도 일단 마인츠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자체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투표율은 일단 뭐 마인츠가 정배를 받았고요. 저는 이 경기 초안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인츠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수비적인 부분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마인츠 역시 수비적으로 더 불안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마인츠보다는 슈투트가르트의 물론 한 경기밖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 자체 빠른 뭐 역습이나 뭐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나 뭐 템포가 조금 빨랐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마인츠의 이런 수비라면 뭐 크로스 공격에 노마크하고 수비진 주력이 느려서 뒷공간을 이렇게 좀 많이 내주는 팀들 상대로 슈투트가르트가 잘 지켜내고 역습 카운터 한 방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마인츠의 단통 패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좀 승패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는 단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일단 도르트문트의 희소식은 게레이로 선수가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측에서 게레이로
좌우측에서 게레이로와 하키미 선수가 둘 다 빠져버렸었기 때문에 조금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게레이로 선수가 복귀를 했고, 뭐 하키미 선수는 뭐 지켜내지 못하면서 이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대체 자원을 영입을 했던 그런 도르트문트여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안에서는 이 경기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아우크스부르크의 승은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 경기 뭐 단통으로 간다면 도르트문트가 맞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적인 모습을 본다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뭐 홀란드가 있죠. 홀란드 하나로 그냥 뭐 홀란드 하나만 봐도 솔직히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아우크스부르크도 기존 자원들을 그래도 지켜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니더레츠너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레고리쇼 선수가 이적으로 임대 복귀를 했다라는 점, 필리막스의 공백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핀부가손도 남아있고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라인을 올릴 것 같진 않고 조금 내려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도르트문트가 하킴이 없이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변치 않기 때문에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도 바친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쾰른의 경기고요. 뭐 일단 뭐 배당 자체는 쾰른이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이 굉장히 높게 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쾰른이 정배를 받긴 했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좀 낮은 투표율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가 승무패가 다 보인다라고 조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쾰른 같은 경우에는 우투 선수가 이제 임대 복귀를 하면서 이탈이 됐고, 코르도바 선수가 헬타로 가면서 조금 이탈이 있지만, 일단은 우니온 베를린에서 안데르손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 안데르손이 지난 경기에서 또 보여줬었던 포스트 플레이나 제공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쾰른이 이번 시즌 그래도 시즌 초반까지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대팀이 아르미니이기 때문에 파비안 클로스가 일단 일부 리그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좌우 측면에서의 속도는 굉장히 좋고, 뭐 세트피스나 역습이 좋은 그런 아르미니이긴 해도 수비적으로 이 크로스 공격의 약한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켈리는 지금 안데르손이 들어오면서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살짝 켈른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경기력만 본다면 아르미니보다는 켈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보다는 아르미니의 단통 패로 켈른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위컴, 아놀트, 뭐 케일, 톰킨스 굉장히 부상자가 많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에서 1.5군 정도로 나왔고, 홀게이트 선수가 아직까지는 부상으로 나옵니다. 자, 일단 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2연승을 하고 있죠. 수정궁이 2연승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뭐 2연승을 하면서 시즌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에버튼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도 좋은 분위기긴 한데 그 이겼던 과정에서의 그런 팀들이 1라운드에서 토트넘이 굉장히 못했었고, 2라운드에서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조금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전반전에 깁스 선수가 3장이 나오면서 경기를 조금 쉽게 가져갔었던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에버튼 쪽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건 맞는데, 상대 전적도 수정공 상대로 굉장히 우세하죠. 그래서 에버튼 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내린다면, 내리고 이제 압박이 들어가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압박에 조금 당황하고 경기를 조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뭐 알랑이나 뭐 두쿠레나 뭐 하메즈나 뭐 안드레 고메즈나 결론적으로 탈압박이 엄청 좋은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중원 지역에 들어오면 분명히 에버튼 상대로 압박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 벤테케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벤테케가 복귀를 한다면 벤테케 그리고 자하 뭐 아예우 등 전방의 공격진이 또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이 지난 경기에서 역습에서 실점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변이 나온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보다는 무승부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 경기는 조금 에버튼 쪽으로 보이신다면, 폴더가 여유가 있다면 무패 쪽으로 가면 조금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단통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에버튼의 3연승보다는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굉장히 지루한 경기 끝에 0대0이나 1대1의 경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무 예측합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대 첼시의 경기고요. 웨스트 브로미치 그리고 첼시 둘 다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는 지난 경기에서 깁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첼시도 크리스탄센이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첼시는 일단 뭐 길모어나 지혜 선수가 부상이긴 하지만 이 첼시에서 긍정적인 점은 하베르츠 선수가 주중 컵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하면서 조금 자신감이 살아났을 것 같고, 티아고 실바와 벤치렐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또 벤치렐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지루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벤치렐이 있으면 이런 첼시의 좌측 측면에 대한 불안함은 조금 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 경기는 첼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릴 텐데, 웨스트 브로미치도 디앙가는 선수를 비롯해서 역습 한 방은 조금 있는 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벤치렐이 복귀했다라는 점은 저는 조금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베르츠도 득점을 해나가면서 분명히 이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뭐 티모 베르너 선수가 있지만 경기가 안 풀리면 티모 베르너를 교체를 시키고 차라리 아브라함 선수와 이 하베르츠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리그컵에서 좋았어서 그렇게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첼시가 고전을 하더라도 교체로 이제 아브라함 선수가 나오면 분명히 하베르츠와의 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득점을 충분히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라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단통 패로 이변을 보지 않고 정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샬케 일단 세르다르 선수가 부상이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라시차 선수가 복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특이사항은 맞대결에서 지금 상대 전적에서 1승 4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습니다. 특히나 원정 팀들이 이기는 경기들이 많았고, 홈팀이 이겼었을 때에는 브레멘의 홈이어서 브레멘이 이겼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 이 경기는 브레멘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브레멘이 샬케 상대로 워낙에 우세하고, 두 팀이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조금 승패로 나눠진다면 브레멘을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샬케는 케니 선수와 맥케니 선수가 이적을 했죠. 그 두 명의 선수가 차지하는 역할은 샬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뭐 그렇게 좋았던 모습은 사실 없었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뭐 상대가 미넨이긴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라인도 높고 굉장히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좀 답없는 샬케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상대팀을 보고 나서 이제 무조건 샬케의 패로 가는 게 맞는데, 상대가 또 브레멘입니다. 브레멘도 샬케랑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뭐 브레멘도 수비적으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강등 버프가 생기기 전까지의 그렇게 불안했었던 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1라운드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지만 지금 일단은 브레멘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지금 세르다르 선수도 부상이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브레멘 승을 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좀 브레멘의 수비가 너무 좀 불안하고 샬케 역시 뭐 답도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사실 무승부만 해도 조금 두 팀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기려는 경기보다는 일단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무승부 승점 1점이라도 벌어가려고 조금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이기는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는 동기부여보다는 조금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두 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조금 단통 무승부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좀 지우고 싶은 경기인데 9번 경기는 샬케 단통 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벌리는 일단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제코크 그리고 구드문드손 반스 선수가 부상이고 소트는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 살리스 선수는 뭐 이적이 되긴 했는데 아직 뭐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서 일단은 부상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단통 무승부 쪽으로 초안해 봤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이 정배를 받았지만 지금 투표율에서는 벌리가 한 30%대도 아니고 40%대 넘게 거의 50%대 가까이 받으면서 벌리 승 쪽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상대 전적에서 벌리가 사우스햄튼 상대로 최근에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서 벌리 쪽 사이드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경기력 자체는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팀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뒷공간을 당연히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뒷공간을 내줬을 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하는 팀이어서 그렇게 당했던 거였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타겟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벌리가 조금 사우스햄튼을 얕보고 좀 라인을 올렸다가 사우스햄튼 역습에 조금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결론적으로 잉스라는 이 에이스 선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의 공격진에서는 제네포라든지 부팔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솔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죠. 그럼 개인 능력으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수비적으로는 사우스햄튼도 불안하긴 하지만 벌리는 그것을 잘 노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팀이고 벌리의 수비 역시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일단 투표율에서는 조금 이 벌리가 정배를 받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벌리가 너무나도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 도저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고 투픽으로 간다면 저는 무패 쪽으로 사우스햄튼 사이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리즈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이건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건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공백이 있는 셰필드고 지금 아직 개막하고 나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득점을 이어나가고 있죠. 컵대회를 제외하고 리그에서는. 그래서 지금 셰필드의 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셰필드가 한 명이 퇴장당했던 지난 경기 상황에서도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냈었고 페널티킥도 만들어냈었습니다.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셰필드가 이렇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준비를 굉장히 또 잘 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리즈 역시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가담하는 선수들도 많고 압박도 많고 활동량도 많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뒷공간이나 좀 노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분명히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나올 텐데 그렇게 뒷공간을 내준다면 셰필드에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셰필드 같은 경우에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이변이죠. 리즈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변으로 셰필드의 단통 승을 추천을 드리는데,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단통으로 이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의 단통 승 예측합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뭐 베일이 부상이고 리그컵은 취소가 됐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이 있었고요. 두브라브카 키퍼가 부상이고 막시멘과 루이즈 선수는 부상에서 일단은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초안에서 제가 토트넘의 이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살펴보니까 일단 토트넘이 일정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 돼서 토트넘은 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들어서 이 경기는 승무면 조금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단통으로 추천을 드리면 당연히 토트넘의 단통 승을 추천을 드리겠죠. 하지만 이 경기는 저는 조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뉴캐슬이 라인을 좀 올릴 것 같진 않아요. 라인을 내렸을 때 굉장히 단단한 팀이 뉴캐슬이고 그런 뉴캐슬의 수비 상대로 토트넘이 케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간이 없었을 때 토트넘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뭐 베일이 있으면 모를까 베일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토트넘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토트넘이 뉴캐슬의 역습에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에 일단 뭐 토트넘은 레길론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패보다는 토트넘의 승무 쪽으로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승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은바부 선수가 부상이고요. 자, 일단은 뭐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는데 투표율은 프라이부르크가 정배를 받았네요. 이 경기도 좀 이상한 경기 중에 하나네요. 제 경기력적인 생각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뭐 스타일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지난 시즌부터 계속 느껴오던 게 두 팀 다 뭐 세트피스나 크로스, 뭐 중거리, 뭐 이런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고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스타일을 조금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슷하다면 조금 어느 팀이 공격적으로 조금 더 좋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물론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권창훈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을 했고 정우현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뭐 상대가 못했어요. 제가 봤었을 때에는 상대가 못했고요. 볼프스부르크의 이런 밸런스적인 모습, 또한 베오스트의 존재, 이 부분을 본다면 프라이부르크는 발트 슈미트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뭐 휠러나 뭐 페트젠 선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볼프스부르크가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스쿼드적인 부분에서는 프라이부르크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경기력을 조금 더 믿고 그리고 배당을 조금 더 믿고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일단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한 1.5군 정도로 나왔었고 디우프 선수와 알레르 선수가 부상이고 모에스 감독 그리고 선수 2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입니다.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좌측의 카스트로 그리고 우측에 맷도어티가 없는 그런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물론 트라우레 선수가 우측에서 윙백으로 지난 시즌에도 나왔었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트라오레 선수가 윙백에서도 물론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트라오레의 진정한 장점은 공격 진영에서 수비 부담 없이 공격 진영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좌측에서도 카스트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메네스 선수가 건재하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훈련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리그컵 경기를 하기 전에 이제 뭐 감독과 선수가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뭐 어쨌든 리그컵을 치르긴 치렀어요. 경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울버햄튼이 좀 우세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상대 전적에서도 울버햄튼이 우세하고, 또 울버햄튼이 뭐 지난 경기 맨시티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그렇게 나빴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이겼었고, 반면에 웨스트햄도 아스날 상대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후반전에는 특히나 아스날을 잡을 뻔 했었는데 결정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웨스트햄의 안토니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히메네스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 자원들도 분명히 이선이나 중원 자원들이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을 비교를 해보자면, 웨스트햄은 노블 선수가 뭐 출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이런 전체적인 스쿼드와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는 최근에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좀 높은 것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몰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울버햄튼이라면 웨스트햄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웨스트햄의 단독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브라이튼의 단통패, 2번은 글라드바의 단통승, 3번은 레버쿠젠의 승무패, 4번은 마인츠의 패배, 5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6번은 아르미니의 패배, 7번은 크리스탈의 무승부, 8번은 웨스트브로미치의 패배, 9번은 샬케의 무승부, 10번은 벌리의 승무패, 11번은 셰필드의 승, 12번은 토트넘의 승무, 1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패배, 14번은 웨스트햄의 패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